163페이지 K Property Tax 어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텍스가 많이 책정되어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필이 가능하십니다. 자, 보시면 Over Assessment 텍스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Can be taken to the county's assessment appeal board. 자, 여기 county assessment appeal board 가서 over assessment 많이 책정이 되어졌다라고 어필이 가능하십니다. 자, 우리가 2008년에 이제 서프라임이 일어난 다음에 집값이 확 떨어졌죠. 근데 프로퍼티 텍스는 그거만큼 막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필을 통해서 그 텍스를 많이 낮췄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2년부터 집 가격이 막 올라갔죠. 그때부터는 또 이 텍스 어세스를 할 때 그 올라간 만큼 2%씩 이렇게 맥시멈으로 올라가는 아까 그 프로포션 13 있었잖아요. 그걸로 하지 않고 그 밸류대로 그 딱딱 텍스를 매겨서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텍스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어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L 보시면 딜링컨트 텍스셀 북세일인데요. 자, 재산세를 내지 않았을 때, 딜링컨 됐을 때, 그때는 북세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북세일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Each year 매년 6월 8일 이전에 treasure tax collector들이 텍스를 안 낸 프로퍼티에 대한 리스트를 퍼블리시 공개합니다. 자, 이 공개하는 것이 notice to intend sell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팔려는 의도를 가진 노티스를 주는 것이 퍼블리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거는 팔겠다는 의도의 노티스를 주는 거지만 실제 세일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북세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 텍스를 못 내게 되면 북세일이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티나 이러한 정부 회계에서 이 프로퍼티는 프로퍼티 텍스를 못 냈으니까 일단 북세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동안의 리뎀션 피리어드를 줍니다. 그 5년 기간 동안에 프로퍼티 텍스를 다 내게 되면 다시 리인스테이먼트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옥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팔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if taxes are not paid on before June 30th, the property is sold to the state. 자, 6월 30일까지 프로퍼티 텍스를 못 내면 프로퍼티는 스테이트에 팔리게 됩니다. 자, 요게 북세일입니다. This sale starts running of redemption period, which is 5 years. 자, 이 북세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리뎀션 피리어드가 시작이 됩니다. 리뎀션 피리어드는 아까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5년간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5년간 리뎀션 피리어드를 주고요. 뒤에 있네요. 5년 안에 다 갚으면 다시 리인스테이트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세컨드 세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팔리는 거죠. 밑에 읽어보시면 After 5 years,
리뎀션 피리어드입니다. 리뎀션 피리어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if the property has not been redeemed, property tax를 내지 않았다면 그 delinquent property tax를 내지 않은 delinquent property는 state의 deed가 state의 이제 집문서가 그 뭐지 transfer 됩니다. 실제로 state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자, N에 보시면 sell to the public. state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퍼블릭에 이제 파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sell state owned property. 그러니까 북세일이 일어나고 5년 기다려주고 그래도 못 내면 디드가 스테이트에 팔리게 되는데 그런 프로퍼리를 이제 퍼블릭에 이제 팔게 됩니다. 이때는 캐시로서 세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프로퍼리 텍스를 6월 30일까지 못 내게 되면 북세일이 일어납니다. 자, 요거는 not a true sale. 실제 세일은 아닙니다. 북세일은. 그러고 나서 북세일이 되면 그때부터 리뎀션 피리어드가 스타트 됩니다. 자, 요거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 동안 리뎀션 피리어드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도 프로퍼리 텍스를 리딤을 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내지 못했다면 그때는 스테이트에 진짜로 팔리게 됩니다. 요게 세컨드 세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퍼블릭에 일반인들한테 이 프로퍼리를 이제 팔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세일, 나로 트루세일, 그다음에 리뎀션 피리어드 5년,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알고 계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설명을 한 번 더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못 냈을 때 이런 절차가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464페이지 이번에 스페셜 어세스먼트 텍스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지방 정부세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리나 카운티에서 차지하는 이제 지방 정부세인데요. 자, 보시면 Special assessment tax is levied by city council or county board of supervisors with the board's approval for the cost of specific local improvement such as street, sewer, irrigation, drainage 돼 있는데 자, 이 지방정부세는 시리나 카운티에 의해서 징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컬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지방의 그러한 그 간접 시설들 있죠.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관계 수로라든지 그다음에 드레이니지 드레이니지는 물 빠지는 거 이러한 것들 시설을 어, 이렇게 설치하거나 아니면 개보수하는 데 쓰이는 세금이 스페셜 어세스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도로 관계 배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비용이 이 스페셜 어세스먼트 텍스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difference between property tax, special assessment. 그러니까 property tax, 재산세와 지방정부세, special assessment의 차이점은 스페셜 어세스먼트는 로컬 임프루먼트, 스페시픽 로컬 임프루먼트에 쓰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되어지는 세금이고요. 반면에 프로퍼티 텍스로 걷어들인 레비뉴, 수익은 제너럴 펀드에 가서 적립이 됩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페셜 어세스먼트는 지방정부세인데 얘네들은 어디에 쓰인다? 로컬 임프루먼트에 쓰인다.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는 제너럴 펀드에 가서 적립이 된다. 제너럴 펀드라고 하는 것은 텍스를 걷어들이면 여러 군데 용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쓰이는 텍스가 이런 프로퍼티 텍스 레비뉴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보시면 Street Improvement Act 1911이 있는데요. 기니까 1911만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1911이라는 액트, 제정된 법은 스페셜 어세스먼트로 걷어들인 그 세금은 땅을 사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디벨로퍼들이 컨스트럭션을 할 때 스트릿이나 수어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길도 만들고 하수구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빌더들이 땅을 사는데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니까 이 자금을 사용하니까 이 1911 액트가 이제 생겨난 건데 얘네들한테는 땅을 사는데 이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911입니다. 자, 1911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땅을 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B에 보시면 The Melrose Community Facility Act 돼 있는데 자, 멜로르즈는 신도시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로도 있어야 되겠고 학교도 있어야 되겠고 소방서 그런 관계수로 하수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반드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게 멜로르즈 반드입니다. 그래서 빌더들은 멜로르즈 반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그 펀드를 조성을 해서 도로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그 신도시에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르즈를 통해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seller must disclose the existence of 멜로르즈 band on the property. 자, 그 집에 멜로르즈 반드가 있다면 셀러는 무조건 그 멜로르즈가 있다고 디스클로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빌더가 이제 멜로르즈 반드를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도로나 뭐 학교나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집에 들어오는 집 주인한테 세금 형태로 한 30년 요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셀러가 그 집에는 항상 멜로르즈 세금이 한 30년 동안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셀러가 그 집을 팔 때는 우리 집에는 멜로르즈 반드가 존재한다라고 바이어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러가 꼭 멜로르즈가 있는 것을 디스클로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멜로르즈 린. 자, 린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멜로르즈를 발행해서 그 린이 이제 집에 잡히게 되는데 이것은 뮤니시플 반드입니다. 채권. Issue to fund. 그러니까 스트리트나 수어나 other infra 간접 그런 시설물을 만드는데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발행한 반드가 멜로르즈 반드입니다. 하우스 디벨롭먼트를 하기 전에 이제 멜로르즈 반드를 조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보시면 멜로르즈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셀러가 꼭 디스클로저 해야 된다. 이렇게 연관돼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멜로르즈가 나오면 셀러 디스클로저 이렇게 이렇게 연관시켜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곁들여서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는 멜로르즈 하면 셀러가 디스콜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65페이지 오시면 Documentary Transfer Tax 돼 있는데 매매 이전세입니다. 프로퍼리를 이제 매매하거나 이럴 때 이전할 때 그러니까 명의를 이전할 때 이 트랜스퍼 텍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얼마가 발생을 하냐면 500불당 55전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캐시 다운, 뉴 파이낸싱 그러니까 새로운 융자와 다운페이에 대해서만 이전세를 내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assume financing 셀러로부터 셀러가 갖고 있는 융자를 위임받았을 때는 이 이전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assume은 트랜스퍼 텍스를 하지 않는다.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assume은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셀러가 갖고 있는 그 융자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assume finance입니다. 자, 그 밑에 예를 한번 좀 볼게요. If a house were sold
for $230,000. A buyer assumed old loan $30,000 돼 있는데 자, 이 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얘가 23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이어가 셀러가 갖고 있는 올드 론을 위임을 받았는데 그게 3만 불입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아시겠죠? 위임받은 돈이 3만 불이니까 3만 불은 우리가 트랜스퍼 텍스에 포함이 안 된다 말씀드렸죠. 매매 이전세에서는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포함 안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 이전세는 얼마가 되겠느냐?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계산이 이렇습니다. 23만 불에 집이 팔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위임한 돈이 3만 불이니까 3만 불을 빼주게 되면 20만 불입니다. 그래서 20만 불에 대한 500불당 55전이 그 매매 이전세가 되겠습니다. 그게 계산을 해보시면 220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때 이그젬플 한 번 더 보실게요. 싱글 패밀리 하우스 홈, 그러니까 하우스입니다. 하우스가 팔렸는데 9750불에 팔렸습니다. 되게 싸네요, 집이. 그러고 나서 바이어가 여기서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융자를 현재 이그지스팅하는 3만 불의 융자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큐멘터리 텍스는 67불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집이 팔린 금액은 9750불인데 여기에 위임받은 금액을 빼야 되겠죠. 자, 3만 불을 뺍니다. 그러면 6750불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전세는 500불당 55전이기 때문에 (6750불) 곱하기 얘들을 추격하면 0.0011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잠깐만요. 계산기 좀 쓸게요. 66불 8이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6불 83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67불 정도의 트랜스퍼 텍스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수만 금액입니다. 어수만 금액은 뭐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빼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참고사항인데요. City Transfer Tax는 LA 같은 경우는 1000불당 4불 50전. 되게 비싸죠. 아까 500불당 55전이었습니다. 플루튼 같은 데는 1000불당 55전입니다. 그 LA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게 비싸죠.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LA 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 이전세가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 몇 배 나오나요? 58에 40, 59, 45.
한 8배, 9배 정도 나오네요. 각 도시마다 세율은 다 다른데 거의 똑같습니다. 플루튼처럼 1000불당 55전인데 LA나 이렇게 좀 큰 도시들은 이렇게 차지를 좀 많이 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gift and estate tax 나오는데 gift는 증여세고요. estate tax는 상속세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제 figure 14-6에 있는데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겨줄 때 생기는 텍스입니다. 하지만 Federal Estate Tax, 상속세는 죽은 다음에 재산을 물려줄 때 생기는 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증여세,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세. 요게 차이점입니다. 자, 이해 보시면 Federal Gift Tax while living. 자, 살아있는 동안에 증여세인데요. 자, 요거는 증여세를 기프트를 주는 사람을 도너라고 합니다. 기프트로서 프로퍼리를 주는 사람이 도너고요. 반대로 돈이는 기프트로 프로퍼리를 receive 받는 사람이 돈이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너가 돈이에게 기프트로서 프로퍼리를 줄 때 일어나는 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자식한테 살아있을 때 주는 재산, 프로퍼리 같은 것을 줄 때 그게 이제 기프트 텍스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글씨 보시면 Federal Gift Tax Law provides for 14,000 annual exemption per 돈이 돼 있는데 연방 증여세법에 따르면 돈이당, 그러니까 기프트를 받는 사람당 연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000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년 14,000불씩은 기프트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4,000불은 옛날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16,000불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14,000불, 16,000불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14,000불까지, 16,000불까지 기프트 텍스 이그젬션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요 내용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좀 찾아보니까 제가 CPA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뭐 아는 건 아니지만 라이프타임 이그젬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이그젬션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22년 기준으로 1,206만 불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미삼아서 말씀드린 건데 3만 불을 아빠가 이제 아들한테 증여를 그해 하고 싶어요.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는 16,000불까지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14,000불, 3만 불에서 이제 16,000을 뺀 14,000불에 대해서는 텍스를 내셔야 되는데 라이프 타임 이그젬션이 1,200만 불이나 있기 때문에 그 14,000불도 실제로는 이제 면제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 리스트션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가 아니고 자기가 지정하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제가 잘 몰라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겠고 어쨌든 그러한 방식이다라고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에 보시면 Federal Estate Tax After Death 죽은 이후에 재산을 줬을 때 나오는 텍스가 연방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죽은 후에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Federal Estate Tax Return must be filed for estate every deceased residents of United States whose gross estate exceed $10 million. Family members and 선생님, B번에 연방 증여세예요? 연방 상속세예요? Federal Estate Tax After Death. 증여세, 상속세 저는 같은 의미라고 보는데요. 상속세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상속세라고 말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증여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CPA가 아니라서 뭐 상속세, 증여세가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후에 재산을 줬을 때 세금이 매겨지는 게 에스테이트 텍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요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속세라고 할게요. 상속세, 증여세는 10 밀리언까지 텍스 프리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재산가라면은 상속세가 면제가 되는 거죠. 1,000만 불까지 상속이 가능하니까. 자, 요것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는 1,200만 불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 조금만 상속하려고 해도 상속세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뭐 그런데 미국에서는 10 밀리언까지는 상속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0 밀리언인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1,200만 불까지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5번 보시면 State and Federal Income Tax 돼 있는데 주 인컴 텍스하고 State Income Tax하고 그 다음에 연방 인컴 텍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보시면 스테이트 인컴 텍스 나오는데 이거는 주에서 부과하는 이제 소득세 인컴 텍스고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스테이트와 페더럴 인컴 텍스를 보통은 한꺼번에 내시죠. 자, 여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밑에 B의 페더럴 인컴 텍스 연방 소득세 보시면 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 밑에 내용 보시면 Under Federal Income Tax Law
연방 세금 법상으로는 부동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영업자로 취급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부동산법에 의하면 부동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브로커의 피고용인으로 그러니까 브로커의 감독하에 있는 피고용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두 개 다. 두 개 한꺼번에 뭐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든가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쓸까요?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자영업자. 세금 낼 때는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그 고용법상,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법상으로 그 에이전트를 분류할 때는 피고용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저도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그래서 그러는 이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자영업자로서 세금을 낼 때는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돼요.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만 불 정도 그로스 인컴을 벌면 그 중에 한 30%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건 3만 불 정도 내야 되는 거죠. 뭐 중간에 디덕션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10만 불 벌었는데 3만 불 세금으로 내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할 목적으로 뭐 이렇게 자영업자로 분류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그 부동산법에 의해서 피고용인으로 이제 그 분류되는 이유는 브로커의 감독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Federal tax bracket rates have been reduced 12%, 25%, 33%. 그러니까 텍스 브래켓을 보시면 레이트 같은 거 보시면 뭐 버는 거에 따라서 그게 틀리겠지만 12%, 25%, 뭐 33%, 요 정도로 이제 차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스탠다드 디덕션. 그러니까 이렇게 그 디덕션을 할 때 개인적으로 뭔가 깔 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디덕션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싱글은 12,000불까지 이제 디덕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조인트 리턴을 할 때는 텍스 할 때 부부 합산 24,000불까지 스탠다드 디덕션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신 분, 몰기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으로 디덕션 받으시는 게 좋고 집이 없거나 뭐 사업체가 없으신 분들은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받으시는 게 아마 유리하실 겁니다. 디덕션을 받을 때, 공제 받을 때. 이 12,000불, 24,000불도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면 텍스 쉘터가 있는데요. 텍스 쉘터는 reduction in income taxes입니다. 그러니까 인컴 텍스에서 그 피난처라고 해야 될까요? 텍스 쉘터는 이제 뭐 피난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텍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텍스 쉘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remember 보시면 state and local tax 그 줄여서 이제 뭐 salt라고 하는데요. SALT 요거 줄여서 salt라고 합니다. 자, salt는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그 리밋이 디덕션 할 때 리밋이 있는데 만불까지 디덕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대해서 이제 만불이냐? property tax 그리고 state local income tax 세일즈 텍스에 관해서는 만불까지 이제 리밋으로서 디덕션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솔트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는 만불까지 이렇게 제한이 없었고 다 공제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3, 4년 전에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만불까지만 공제할 수 있는 걸로. 홈 오너들한테는 조금 안 좋아졌죠. 자, figure 14-8 한번 보시면 자, basic income tax incentive for real estate owners 돼 있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인컴 세금 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interest deduction, 모기지에 대한 이자 공제 혜택. 자, 2번에 보시면 sale of your residence, 부동산 판매 할 때 세금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depreciation if rented, 렌트 시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차감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세금 절약이 가능하십니다. 자, exchange, 교환 거래를 통해서 캐피털 게인 같은 거,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50만 불을 주고 샀는데 뭐 10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이 50만 불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세금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부 합산 50만 불까지는 자기가 살았던 집이라면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이건 익스체인지네요. 죄송합니다. 익스체인지는 교환 거래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안 내신다기보다는 세금을 디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미루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인스톨먼트 세일이라고 해서 분할 거래 방식. 그러니까 할부금 내는 것처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게 인스톨먼트 세일인데 랜드 컨트랙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하면 세금 혜택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매년 조금씩 이제 분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매년 들어오는 그 금액이 한꺼번에 뭐 100만 불의 프로퍼티가 있어요. 근데 매년 뭐 25만 불씩 4년 동안 분할해서 받아요. 근데 100만 불 한꺼번에 받았다면 10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텍스 브래켓에 좀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25만 불씩 받으면 이걸 분할해서 내기 때문에 텍스 낼 때 좀 덜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톨먼트 세일을 그런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6번에 보시면 렌트 인센티브가 있는데 렌트를 주게 되면 비용으로 그 프로퍼리 렌트 준 프로퍼리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익스펜스로 디덕션이 가능합니다. 익스펜스를 이제 세금을 디덕션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마치